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영어 교육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더 많이 시키려는 거. 근데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들은요, 그게 오히려 독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루 1시간보다 10분이 더 효과적이라는, 뭐랄까,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역설적인 주장이 왜 사실인지,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그 역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더 길게, 더 어렵게가 정답이라고 믿는 우리한테 더 짧게, 더 쉽게가 답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고 방법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방법이 아이들의 뇌와 마음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그 행동 심리학이랑 최신 교육 정책의 변화까지 넘나들면서 아주 흥미롭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자료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하루 10분만 하라는데 그 10분을 시작시키는 게 전쟁이다. 막상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 아이가 절대 스스로 하질 않는다. 이런 하소연들이요. 이게 단순히 우리 아이의 의지가 약해서 혹은 제가 잘못 이끌어서 그런가 싶어서 좀 자책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딱 짚어줘요.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서 인용한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2023년 연구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영어가 재미있다고 답한 비율이요. 3학년 때는 78%였는데 5학년이 되니까 42%로 그냥 뚝 떨어졌어요. 와, 78%에서 42%요? 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아니 그 2년 사이에 아이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즉 가장 큰 이유로 꼽힌 게 바로 오답에 대한 두려움하고 문법 위주의 학습이었어요. 아, 즉 친구들이랑 놀이처럼 소통하던 언어가 어느 순간부터 점수를 매기고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험 과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놀이가 시험이 되는 순간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게 수치로 딱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어릴 때 피아노 학원에서 체르니 30번 억지로 치다가 결국 피아노 뚜껑도 열기 싫어졌던 경험이 막 떠오르네요. 똑같은 원리군요. 우리 애만 왜 이러지가 아니라 이게 당연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겠네요. 맞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료는 그 해결책이 시간을 늘리는 것에 있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운 기준이 처음부터 너무 크고 거창하기 때문에 실패가 반복된다는 거죠. 기준이 너무 크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은 습관이라는 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 아이 영어 성적에 정말 도움이 돼.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10분 영상 보는 게 학원에서 단어 시험 보고 문법 문제 푸는 것보다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자료가 제시하는 게 바로 행동심리학의 핵심 원리, 스몰 스텝 전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해 결심으로 매일 헬스장 가서 1시간 운동하기 다짐하고 대부분 실패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한 행동이거든요. 하지만 매일 퇴근길에 운동복으로 갈아입기까지만 하기. 이 목표는 거의 실패 안 하죠. 일단 운동복을 입으면 딱 10분이라도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확 높아지고요. 알겠습니다. 행동의 문턱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군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공부라는 거창하고 무거운 옷을 벗기고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기라는 가볍고 편한 옷을 입히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시작에 필요한 의지력의 총량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심리적인 트릭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그래서 이게 한국 교육 현실과도 맞느냐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어요. 2022년 교육부 자료를 보면요. 중학교 영어 평가 방식이 점점 지필고사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대신 듣기, 말하기, 쓰기 같은 수행평가 중심으로 확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네, 이건 교육 정책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문법 규칙을 얼마나 잘 외웠냐, 이거보다 영어를 활용해서 얼마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냐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꾸준하고 부담 없는 언어적 노출을 통해서 영어 자체에 대한 감각과 자신감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즉, 하루 10분 루틴이 심리학적으로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교육의 방향성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와, 이제야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냥 막연히 꾸준히 하면 좋다가 아니라 왜 짧게 꾸준히 하는 게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스몰 스텝 전략을 적용한 구체적인 10분 영어 루틴은 대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죠. 네. 이 루틴은 철저하게 지속 가능한 최소 행동이라는 개념으로 설계됐어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입력입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아이가 좋아하는 짧은 애니메이션이나 영상 클립처럼 전체 흐름을 대략 파악할 수 있는 쉬운 영어 컨텐츠에 노출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아이가 그 내용을 100주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겠네요. 그럼요. 그냥 영어 소리에 편안하게 몸을 담그는 것, 그 경험 자체가 목적인 거죠. 정확합니다. 완벽한 이해에 대한 압박을 주는 순간 이건 다시 공부가 되어버려요. 그저 즐겁게 보고 듣는 경험,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해, understanding.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죠. 방금 본 내용에 대해서 한국말로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와, 방금 그 무슨 얘기였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건 아이가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구두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부모가 꼭 명심해야겠네요. 그럼요. 절대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2단계의 진짜 목적은 의미 연결이에요.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영어 소리랑 아,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의미를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놓아주는 과정이죠. 아이가 서툴게라도 자기 말로 줄거리를 설명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100점짜리 성공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입력으로 소리에 노출되고 이해 단계에서 그 소리의 의미를 붙여주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마지막 3번째 단계가 바로 표현의 씨앗, seed of output입니다. 1분에서 2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이죠. 표현의 씨앗이라니 이름이 참 좋네요. 거창하게 말하기 훈련이 아니라 씨앗이라고 표현한 데에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거창한 발표가 아니라 나중에 자신감이라는 큰 나무로 자라날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표현 딱 하나만 말해보거나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소리내서 따라해보는 아주 작은 시도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발음의 정확성이 아니에요. 영어를 자기 입 밖으로 꺼내보려는 그 용기, 그 시도 자체를 격려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첫 단계에서 영어 영상 소리에 그냥 노출되고 입력. 두 번째 단계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말로 연결하고 이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라도 뱉어보는 표현의 씨앗. 그군요. 그리고 이 사이클을 매일 반복하는 거군요. 이건 공부라기보다는 언어 경험의 사이클을 만드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와, 완벽한 정리입니다. 학습이 아닌 경험의 사이클. 그게 바로 이 10분 루틴의 정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스몰 스텝 전략, 그리고 입력, 이해, 표현의 3단계. 원리는 완벽히 이해됐습니다. 근데 이걸 듣는 부모님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녁 7시 아이는 학원 숙제 때문에 지쳐있고 저는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그때 이건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요. 그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실전에서 구현이 안 되면 의미가 없죠.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4단계 실행안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 저녁 우리 집 풍경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인풋 단계 3분.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이나 짧은 애니메이션 한 편을 같이 봅니다. 여기서 부모의 역할은 뭘까요? 그냥 함께 즐기는 관객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이의 수준보다 살짝 쉽거나 비슷한 수준의 영상을 고르는 거. 아이가 자막 없이도 한 70%, 80% 정도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좋아요. 오케이, 같이 재미있게 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닝 단계 3분. 제가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야죠. 어떤 내용이었어? 근데 아이가 만약 잘 모르겠어 하거나 단답형으로만 말하면 어떡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럴 땐 절대 다그치면 안 돼요. 오히려 주인공이 엄청 신나 보였는데 왜 그랬지?처럼 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꿔주거나 부모님이 먼저 와, 나는 마지막에 로봇이 변신하는 게 진짜 멋있더라. 이렇게 자기 감상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한두 문장이라도 자기 말로 대답하면 오, 그렇게 이해했구나. 관찰력 좋은데 와 같이 시도 자체를 칭찬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아이의 입을 여는 게 목적이지 정답을 맞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군요. 자, 세 번째, seed output, 표현의 씨앗 단계입니다. 2에서 3분 정도. 오늘 영상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영어 표현 한 개만 말해볼까? 하고 제안하는 거죠. 이때 아이가 쭈뼛거리거나 발음을 틀리게 말하면 부모로서 막 교정해주고 싶은 욕구가 샘솟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욕구를 참는 것이 이 단계에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적하거나 교정하는 순간 아이는 다시 시험 모드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만약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한번 정확한 발음으로 들려주는 모델링 역할만 하는 겁니다. 아이가 I can do it! 이라고 어설프게 말했다면 부모는 그저 미소 지으면서 I can do it! 그 문장 참 멋있었지! 하고 한번 들려주는 거죠. 판단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아, 그 미묘한 차이가 아이의 자신감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무리 단계.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활용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걸리는 시간은 딱 10초. 맞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아이랑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도 10분 완주했네. 이렇게 매일 쌓이는 게 제일 중요해. 대단하다. 이 한마디가 아이의 뇌에 영어 공부 이퀄 부담 이게 아니라 영어 루틴 이퀄 작은 성공 경험이라는 긍정적인 회로를 만들어주는 스위치가 되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심리학적인 원리랑 교육적인 방향성,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장치까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활동의 나열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스몰 스텝 전략, 언어 습득 이론, 그리고 변화하는 교육 평가 방향성까지 모두 녹아있는 거죠. 이 정도면 정말 해볼 만하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아이에게 의지 폭발을 강요하는 대신 지치지 않고 매일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물해 주는 거니까요. 우리 새로운 자료등이 당신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국 이것일 겁니다. 영어는 하루 1시간보다 하루 10분이 더 강하다. 10분은 충분히 작아서 실패할 확률이 낮고 그래서 꾸준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이야말로 시험 점수만을 위한 영어가 아닌 진짜 언어 감각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초등 고학년, 많은 분들이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시지만 지금이라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작은 안내와 믿음이 아이의 영어를 평생의 즐거운 도구로 만들어주고 앞으로의 학습에 든든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할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는 전적으로 아이의 루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스몰 스텝 전략을 이 루틴을 곁에서 돕는 부모인 당신의 역할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완벽한 영어 코치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매일 지속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나의 최소 행동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그건 그저 무슨 얘기였어? 라는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는 것. 그리고 오늘도 해냈네 라는 10초의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것.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